반갑습니다.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스웨이입니다. 오늘은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매매한 종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의 전체적인 성과는 어땠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 비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기는 한 주였는데요. 먼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매매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매매한 종목은 총 2종목이고요.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EX와 코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먼저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EX에 대한 설명과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TF 종목 중에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EX는 곡버스로 많이 불리고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하면 수익률은 약 2%가 된다는 거죠. 두손파파는 코스피 지수의 1차 저항선을 2724포인트로 설정해뒀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저항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곡버스라고 불리는 ETF에 투자한 것입니다. 곡버스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1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치 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손실을 보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캘린더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곧버스에 대한 투자를 해지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기업의 주식만 있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사려고 하면 원하는 가격에 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주식은 목표 주가까지 계속 가져가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곧버스로 수익률 하락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해지 목적의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곧버스는 손실을 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도 큰 손실이 나지는 않습니다. 곧버스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중으로 곧버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해지 전략의 투자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원스웨이 채널을 비롯해 투자와 관련된 다른 채널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매수한 종목 중에 코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도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는 국제 금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익률이 2% 발생하는 구조의 ETF 상품이고요. 국제 금 가격은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달러 가치의 변동 및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변동되기도 합니다. 먼저 국제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달러 인덱스가 우하향하고 있고 두손파파는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검정색 선인 물가 연동 국채와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두손파파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표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떤 투자도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지표만 설명드렸습니다. 네, ETF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난주에 매매한 종목을 포함해서 현재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요? 네, 두손파파는 현재 12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ETF를 제외하면 총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 내용은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두손파파가 최근에 신규로 매수한 W게임즈를 분석한 영상은 며칠 후에 올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이 없으면 기존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은 새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두손파파도 최근에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두손파파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두손파파는 지난 3월 19일에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었고요. 4월 17일에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면서 9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 두손파파는 언택트 관련주로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를 매수했고 바이오제약 관련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면서 총 9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두손파파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증권회사의 리서치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고요. 6월 30일에 전부 청산하면서 2020년 상반기에 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후로 두손파파는 욕심을 내지 않고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면서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40% 수준까지 비중을 늘리기는 했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의 상단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하고요. 두손파파는 기업의 주가가 적정 주가 밴드의 상단 가격 위에 있을 때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많기 때문에 굳이 신의 영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 없고 또 투자에는 삼진 아웃이 없다면서 날아오는 모든 공에 배트를 다 휘두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가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최근에 이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2020년에 두손파파의 성과를 보니까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손파파는 투자한 종목 중에 5% 이상의 수익과 손실을 기록했던 종목만 메모해두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없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7월 6일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투자했었던 내용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네, 두손파파는 기존에는 투자했던 내용을 굳이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6월과 7월쯤에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8월부터 매매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수입 창출을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성과가 좋다 보니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캘린더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손파파는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코덱스 200 선물인 버스 EX도 지난 12월 4일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는데요. 12월 18일까지 예정된 스케줄을 보시면서 곧버스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 5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조지아주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상원을 어떤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차익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정으로 미국의 주별선거인단 확정은 8일인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10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12월 15일에서 16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까지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재정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성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18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상원 결선 투표와 재정부양책에 대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협상,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시장의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물 옵션 만기일에 내 마녀가 심수를 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곧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곧버스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자는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이 왜 두손파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과연 곧버스에 투자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나 12월 18일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두손파파와 시청자분들 모두 12월 한 달 동안 좋은 성과를 올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